네, 안녕하세요. 력서리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제품입니다. 이건 제 거는 아니고요. 제 동생이 이번에 새로 구매한 제품이에요. 대학교에 다니면서 가볍게 쓸 수 있는 노트북 대용을 할 만한 것들을 찾다가 아이패드 프로를 이번에 구입한다고 해서 제가 리뷰를 하려고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화면을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큽니다. 등록을 해놓은 상태라 이렇게 열리는데요. 보시면 12.9인치에 해당하는 크기인데 제가 쓰고 있는 노트북이 지금 13인치니까 화면이 어느 정도 큰지 아시겠죠? 보통 노트북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베젤이 초창기 모델에 비해서 얇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아이패드 프로 제품들은 홈버튼이 그 전까지 존재를 했는데 애플이 어느새부턴가 홈버튼을 없애고 페이스 아이디와 쓸어 넘겨서 홈으로 갈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베젤이 상당히 얇아졌고 그냥 하나의 모니터를 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무게도 지금 되게 무겁네요. 그래서인지 크기가 정말 큰데 무게가 정말 무겁고 그냥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다면 노트북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노트북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가볍습니다. 그냥 패드로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좀 묵직한 기분이 들고 그럼에도 화면이 크고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감수를 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화면은 120Hz를 채택한 정말 부드럽게 넘겨지는 이런 화면인데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카메라가 120Hz가 안 돼서 이 부드러운 움직임이 보일런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이 느낌이 정말 부드럽고 가볍고 어떤 프레임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현저하게 납니다. 제 동생 이렇게 애플 펜슬도 같이 구매를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애플 펜슬과의 호환이 어떤지 사용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면 위에 지금 강화 유리를 붙여놓은 상태고요. 그럼에도 이질감이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냥 뭐 딱딱한 유리가 하나 위에 더 있는 느낌 정도인데 저는 애플 펜슬을 이용하면서 어떤 뭐 기스라던가 이런 게 나는 게 싫어서 일단 강화 유리를 붙여놓은 상태고 이 점을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블루투스랑 연동을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됐을 때 위에다 착 꽂으면 충전 알림이 뜨면서 어느 정도 애플 펜슬이 충전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충전을 기본적으로 시켜주시면 되는 거고 블루투스 연결 상태일 때 그냥 우리가 손으로 쓰듯이 모든 터치는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크롤도 마찬가지고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저는 이 애플 펜슬을 주로 세 가지 용도로 이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필기고 두 번째는 그림 그리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기 있는 루마 퓨전 앱을 이용한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이용을 하는데요. 동영상 편집 웬만한 때는 그 맥을 이용을 해서 프리미어 프로로 편집을 하지만 제가 밖에 나갈 때라던가 아니면 그 편하게 편집을 하고 싶을 때는 루마 퓨전을 이용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 글씨 앱과 그림 앱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글씨 앱은 이 아래에 있는 노터빌리티라는 앱을 이용을 하는데요. 앱스토어에서 유명한 앱이기도 하고 제가 썼을 때도 실제로 좋아서 지금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노트를 입력을 한다고 하면 팜터치는 당연히 관계없이 팜으로 터치가 되더라도 어떠한 글씨가 써지지는 않고요. 안녕하세요, 력서리입니다. 제가 지금 잘 글씨를 못 썼는데 보시면 제가 조금 더 강하게 쓴 안녕하세요 부분은 진하게 나와 있고 약하게 쓴 력서리입니다 부분은 조금 더 연하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시나요? 필업 감지가 되기 때문에 얇게 쓰는 것과 두껍게 쓰는 게 다르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필기 앱과 그림 앱을 나눠서 제가 사용하는 이유는 특성상 조금 더 미세하게 감지해서 글씨 쓰기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게 필기 앱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띄어쓰기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바로 어떤 글씨를 쓰자마자 적용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이번에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가지 앱을 사용을 하는데 어도비 스케치로 한번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앱은 이렇게 스케치북 형식으로 빈 노트가 나오고요. 이것도 다 설정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았고 그림 그리는 앱은 당연히 붓과 같은 모양이라던가 펜과 같은 모양이라던가 막 칠할 수 있는 이런 수채화 느낌, 유화 느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색깔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그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 필기 앱이랑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뭔가를 쓸 때, 글씨를 쓸 때는 느낌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을 쓸 때 이 사이사이에 한 번씩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림 앱으로 만약에 글씨를 쓰게 되면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조금 심합니다. 그래서 글씨를 쓸 때 별로 적합하지가 않고, 반대로 그림을 그릴 때라고 한다면 어떤 선과 면이 중요한 게 그림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그 느낌이 싹 이어지는, 그러니까 연속적인 느낌이 나는 건 그림 앱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필기 앱이 글씨 쓸 때는 더 적합하고요. 그림 앱은 그림을 그리실 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앱들은 그냥 휴대폰에서 사용하시는 것, 이외에 이전 세대의 아이패드에서 이용하시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구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밖에 메모 등을 작성할 때도 키보드 화면이 거의 화면의 반절만큼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키보드가 있으면 당연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화면이 이만큼 크기도 하고, 그건 곧 작업 공간이 이만큼이나 허용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키보드 앱이 있을 때 생산성이 더 늘어나는 건 확실히 그렇겠죠. 이렇게 앱을 하나 두시고 밑에서 쓸어 올리셔서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만약에 하신다면 멀티로 이용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단절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율은 마음대로 이렇게 설정을 3:2라던가 1:1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밖에 사운드가 들어보시면 베이스가 강하고 찢어지는 음이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들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넷플릭스를 주로 많이 시청을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화면 비율이 넷플릭스에 딱 맞는 비율은 아니다 보니까 재생했을 때 조금 잘리는 면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화면 자체가 크기 때문에 보실 때, 그리고 또 스피커가 좋기 때문에 보실 때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루마퓨전 앱으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로 이용하고 있는 동영상 편집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영상은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브이로그의 한 장면이고, 여기 아래를 보시면 제가 편집해 놓은 시퀀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편집하는 게 상당히 편리해요. 왜냐면 애플 펜슬 하나만 있으면 영상을 중간에 편집해서 버린다거나 혹은 편집을 해서 자막을 넣는다거나 배경음악을 넣기에도 바로바로 불러와서 작업하기가 상당히 쉽고, 저는 맥을 굳이 이용하지 않을 때는 루마퓨전을 즐겨서 이용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불편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편집에 들어가서 자막을 다는 부분이 여기서 플러스를 하셔서 오버레이 타이틀을 누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서 편집을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에 입력을 해서 자막을 다는 형식인데요. 이게 하나하나 이 제가 잘라놓은 이 부분들마다 다시 넣어서 또 편집하고 넣어서 편집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프리미어 프로로 한다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됐을걸. 만약 루마퓨전을 이용을 한다면 조금 더 제한된 폰트나 여러 가지 상황들임에도 불구하고 더 느리게 편집이 된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저장할 때의 용량 문제인데요. 이거 제가 설정을 잘못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상도랑 프레임 등급, 동영상 품질 등을 설정을 하게 되면 파일 크기 예상되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3.65기가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만약에 해상도를 더 높인다거나 하면 5기가에서 긴 영상이라면 7기가까지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저는 영상 자체가 고화질이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똑같은 작업을 프리미어 프로로 하게 되면 루마퓨전에서 3기가, 4기가 나오던 것이 프리미어 프로에서 1기가 내외로 바뀌게 됩니다. 웬만하면 루마퓨전으로는 그것 때문에 좀 짧은 영상들을 편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바로바로 뭔가를 불러서 쓸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하고, 사실 영상 편집이라는 게 자르기, 줄이기, 넣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터치가 지원이 되는 기기라고 하면 훨씬 더 편한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같이 침대에 누워서라던가 어딘가 바깥으로 이동할 때 이 앱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 편집을 이용해서 각종 필터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이용할 때는 필터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아직 몰라서 색감을 변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직 어려운데, 여기서 바로바로 좀 다른 색감으로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다는 게 이 애플리케이션이 가진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색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자가
된 색감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곧바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는 가장 큰 편리하고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 앱을 이용하시는 건 기존에 있던 아이패드와 뭐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폰과 다 비슷하고요. 정말 편리하고 화면 디스플레이 보기 좋고 빠르게 특히 애플 펜슬과 함께 이용하셨을 때에는 굳이 노트와 공책을 들고 다니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편하게 무언가를 읽고 쓰고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계고요. 처음에 저는 동생이 노트북 대신 이걸 산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었어요. 노트북을 이용할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아이패드로는 아직 할 수 있는 게 조금은 제약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몇 주간 써본 이 아이패드 프로 상당히 편리하고 그냥 기본적인 작업들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오히려 이런 루마퓨전과 같은 앱을 이용해서는 영상 편집이 더 편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계였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좀 많이 비싸요. 웬만한 노트북을 살 수 있는 가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아이패드 프로 3세대 12.9인치 제품을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 제품은 지금 256기가짜리 제품인데 고용량을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256기가 저는 처음 써보는데 정말 편하기는 정말 편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